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 단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주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쫄깃쫄깃하죠. 네, 좀 편하다가 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짜릿짜릿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쳐드는 쪽이 진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 윤핵관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은 계속해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고 네, 단일화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단일화가 좌절되더라도 상대편을 예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확인한 건 김용남 의원이 만약에 실세였다면 결과가 이렇지 않았을 것이고, 네.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윤핵관이 아님이 증명됐다. 그런가요? 거기까지는 처음엔 동의.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니, 결국에 제가 잘못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제가 실세였어야 되는데. 자, 유세 현장 분위기는 어떻는지 잠깐 듣고 올까요? 여러분, 단일 투표가 나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전투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목이 쉬셨네요.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동해 유세였습니다. 근데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 왜 이렇게 거칩니까? 목소리도, 그 언사도 그렇고 좌파, 계속 공산주의, 나치 이렇게 계속해서 좀 너무 좀 선을 넘나드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아니, 민주당 쪽에서는 듣기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 집회 모인 분들은 머리에 쏙쏙 박히는 쉬운 단어로 개념을 잘 전달하는 거죠. 김용남 의원님, 마이크 켜지니까 왜 다른 말 하세요? 그분은 그렇게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아니, 원래 대중연설은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해야 돼요. 알겠어요. 거기서 뭐 네. 학술적인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우선 사전투표를 독려하려는 의도는 뭐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가 중요하니까 좋은 네. 의도 같아요. 네. 그런데 사전투표를 독려하려면 나가서 나를 좀 찍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음모론을 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거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 명 나와도 대한민국은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을 쓰시는 건 안 맞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후보들이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이유가 현장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현장 열기보다는 사전에 누가 써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죠.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네, 시작됩니다. 네. 지금 하루에 보통 17만 명 정도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요일에 따라서 조금 주말 효과를 줄어드는 요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내일부터인가 QR 체크도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9일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2배, 3배 더 많이 나오면, 지금 코로나 확진된 분들은 3월 9일 날 6시 이후부터 7시 반까지 예. 1시간 동안 투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줄 간격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고, 이게 절차가 그냥 그 앞선 6시 이전에 투표하는 분들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2020년 총선 때는 확진자가 그때만 해도 많지 않았을 때라 이번 투표소에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죠. 네. 네. 자,
단일화는 이제 끝났습니까? 근데 단일화가 결렬됐다는 기자회견을 후보가 나와서 했습니다. 어찌 보셨는지요, 최민희 의원님? 깜짝 놀랐죠. 후보가 결렬된 단일화에 대해서 후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이런저런 뒷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렬됐을 때는 깨끗하게 그 협상 과정은 안 나와야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윤핵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 윤핵관 중에 가장 윤핵관이 장제원 의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윤핵관은 단일화를 이루어낼 역량이 없는 분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DJP 연합이나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만 DJP 연합은 신들의 연합이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공동정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와 총리 등은 JP가 담당했고 당시 자민련이 했죠. 예,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었고요. 2002년은 노무현 후보의 정말 맏형님다운 결단으로 정몽준 후보가 요구하는 모든 걸 다 받아서 단일화가 성사됐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면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통이 크고 맏형님답거나 아니면 DJP 연합처럼 두 분이 다 단일화의 대상들이 다 신의 경지여야 가능한데 그 윤핵관은 단일화를 이루기에는 역량이 미흡하지 않았나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2002년 단일화와 관련해서 당시 정몽준 후보 측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안철수 후보가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뭐 문자 많이 온 것까지 보여줬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못지않게 압박을 받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왜냐하면 단일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뭐 그 주변 분들뿐만 아니라 전직 의원들 수백 명도 촉구를 했고 또 많은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단일화를 꼭 이뤄내라는 압박을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될 필요는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왜 결렬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왔어요. 어떻게요? 왜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뭐 윤핵관이라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이 당연히 안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태규 의원한테 전혀 정권을 준 적도 없고 또 권인희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그건 단일화 협상이 아니었고 그냥 티타임이었던 거예요. 뭐 차담이었다. 뭐 이런 윤석열 얘기를. 후보의 뜻을 네. 국민의힘의 뜻을 들어보러 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려면 뭐 하려고 만났어요. 당연히 양 후보를 대신해서 정권을 부여받고 거기서 협상의 결과로 나온 것이 거의 각 후보의 뜻이다 그래서 거기서 종지부를 지을 만큼 권한을 위임받고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태규 의원은 차 마시러 나왔다 뭐 이러니까 황당하죠 저희로서는. 아니 차 마시러 나왔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 드리면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만났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협상 조건을 들었다. 듣기 위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권은희 의원이 차담이라고 그랬어요. 차담. 아니 티타임. 그래도 권은희 의원이 나간 게 아니고 이태규 의원이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100% 여론조사 단일화가 협상 의제로 안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태규 의원은 그건 들어있었다. 그게 없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생각은 100% 여론조사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금요일 토론회에서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후보로서는 100% 여론조사 단일화 이외의 안은
공개적으로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안 된 이유를 변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상대방과 내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소수 정당인 안철수 후보 당 쪽으로 넘기는 것은 좀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합천에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청이 3단계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경남 합천 주변 분들은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뉴스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김태도님께서 단일화 반대합니다. 안 해도 선거 이깁니다. 왜 안철수 후보한테 구걸합니까?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한테 왜 구걸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간 보여온 행태하고 지금 뭐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는 단일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정성이라도 들여야 된다. 예. 어떻게라도 예우를 해야 된다. 그래야 파장을 줄일 수 있다. 계속 강조했는데 이런 또 김용남 의원과는 다른 이런 시각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그런데 우선 확실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이 선거 구도를 이기는 선거운동 방법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계속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거 결과에 있어서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고 야권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보가 아니시다 보니 김용민 의원이 후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윤핵관도 아니시다 보니 저런 합리적인 의견이 윤석열 캠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조건이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저걸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받을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에 조롱과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한 조롱과 이간책과 여러 가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굴복한다면 경선하지 않고 철수한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는 철수라는 그 딱지가 더 붙을 테고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한 발 떨어져 보면. 근데 또 된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하니 어떻게 굴복을 시킬 수 있나? 그러니까 음모론까지 돌았던 거 아닙니까? 1053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 있겠지만 단일화 안 된 이유는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2584님 각자 페어플레이 하세요. 단일화 피곤합니다. 이제 단일화는 물 건너 갔습니까? 이 단일화 무산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우선은 선거 결과야말로 이제 안개 속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주말새 지난주에 일주일 전만 해도 웃던 국민의힘에서 지금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따끔하게 벌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저는 대선 결과도 중요하고 선거 이후에 물론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이후를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쪽이 국회에 워낙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정치 세력과의 연대는 필요하죠.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필수적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반민주당 전선 쪽에 섰던 안철수 후보가 됐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소위 패권 세력에 반대하는 분들까지 다 손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의석 구조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선거 이후를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패권적인 형태로 굴복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단일화 국면과 국민통합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프레임 전쟁에서 일단 이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비주류고 한 번도 패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봐야 사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보수 쪽으로 했을 때 경험한 건 IMF 환란 그리고 두 대통령의 구속밖에 없고요. 문재인 정부로 바꿔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더니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국회가 너무 싸우고 이게 진영 정치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비주류인 이재명이 그걸 깨자. 정권 교체보단 정치 교체하자. 정권 교체해서 적폐 교대되면 뭐하냐고 안철수 후보까지 얘기하다 보니 많이 가졌다는 민주당, 많이 가진 거 맞아요. 민주당이 우리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의총까지 열어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 국회에 있으면서 기득권 양당 패권이 작동하는 걸 봤고 한 번쯤은 다당제로 좀 이렇게 협의의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국민통합과 내려놓기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점수를 땄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정치 개혁안을 던졌습니다. 소위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다당제로 네. 지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쪽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좀 시쳇말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낚이는 거예요. 낚인다.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딱 봐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분까지 하면 180여석이에요. 예. 그리고 호남뿐만 아니라 웬만한 수도권도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수원 같으면 국회의원 의석 5석이 다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네. 근데 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현역 의원 민주당 3명이 있는 데서 민주당 의원 1명 뽑는 꼴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1명은 뭐 국민의힘 소속이 됐던 아니면 다른 국민의당이나 네. 정의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정당 그 구조라면 예.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법 통과시키겠어요? 대선 열흘 앞두고 지금 할 수 없이 저 당대표하고 후보 눈치 봐서 당론으로 결의하는 척하는 거지. 척한다고 보십니까? 아이고 현역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보세요. 돼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 대선 중에 약속한 걸 깨면 저는 네.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판 받아야죠. 예,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기초자치단체 이하 기초의회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고요. 6월부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가미해서 강화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걸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비례대표를 100석하라고 지금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통과돼도 제3당의 포지션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이 개혁안에 동참할까요?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20대 국회 마지막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그러면서 정의당 꼬셔서 공수처법 통과시키는데 같은 팀으로 해놓고는 결국엔 국힘 핑계를 댔습니다만 거기도 민주당도 비례대표 전문정당 만들어갖고 지금 정의당이 저렇게 당세가 쪼그라든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힘도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의원님.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그렇게 숫자로 밀어붙여서 의원님. 통과시키면 우리 비례대표 전문정당 만들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저희 아니 쪽으로. 의원님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법이라도 내가 반대하니까 안 지키겠다 이겁니까? 그럼 그거는 선거법을 심해 의회주의를 밀어붙인 적이 어디 아니요. 있어요. 최민희 김영남 의회주의를 김영남 파괴하시는 최민희 거죠.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